11월 21일 정근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미입니다. 어제 정프로가 네. 두산 베어스랑 최강야구 촬영을 했어요. 직관대 두 번째 직관대. 와, 뭐 대단했더라고요. 뭐 기자회견도 하고. 네, 한국 시리즈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시리즈 데이 게임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요? 네, 이 팬들이 일로 쪽에는 완전히 또 두산 팬들이 쫙 두산 응가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이쪽에는 완전히 또 최은영 몬스터즈 팀이? 하고 네. 막 하다 보니까 뭐 되게 오랜만에 막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첫 타석에 들어갔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공이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네. 네. 상대팀 감독이 이제 이승엽 감독이잖아요. 네. 신인 감독으로 그런 자리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어떻든가요? 네. 제가 왜 자불안석 네. 이란 말을 어제 이승엽 감독님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시고 그냥 엄청 긴장하시더라고요. 네. 네. 김성 감독은 좀 어떠셨나요? 한결같으세요. 역시 베테랑은 베테랑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스포가 좀 노출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결과가 잘못 노출된 거예요. TV로 확인하시죠. 오후잖아요. 네. 대형 FA 계약이 두두둑. 원정현 선수가 네. 스타트를 끊고 줄줄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네요. 네. 네. 유강남 선수가 롯데로, 이 롯데행은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소문이 많이 돌았던 거고요. 그리고 박동원 선수는 사실 기아와 재계약이 안 되면서 의외의 선택이 나왔죠. LG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경엽 감독님이 또 LG로 부임하셨잖아요. 맞아요. 키움에서 같이 인연이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혹시나 유강남이 안 되면 박동원을 콜하지 않을까 생각하셨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갔네요. 네. 이번에는 촉이 맞았습니다. 유강남 선수는요, 4년 총액이 80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이 계약금 40억 원, 연봉 34억 원, 옵션이 6억입니다. 보장 금액이 74억이죠. 네, 맞습니다. 네, LG가요 포수 박동원 선수랑 4년에 총액 65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20억 원, 4년 연봉 총액이 45억 원이고요. 옵션 없습니다. 좋은 계약이죠. 좋은 계약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박동원 선수의 능력치를 믿기 때문에 네. 옵션을 하나도 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송 바로 직전에 박동원 선수 에이전트랑 통화를 했죠. 박동원 선수 즉 에이전트가 LG 트윈스와 지난주부터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LG 트윈스에서 처음에 옵션 내용이 있었던 거를 네. 에이전트에서 옵션 없이 전액 65억 보장액을 요구를 했는데 수용을 해주면서 네.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아 타이거즈랑 장정석 단장이랑 또 박동원 선수랑 에이전트랑 BFA 단연 계약을 놓고서 계속 협상을 했었잖아요. 네. 일부에서는 박동원 선수 측에 최종안을 던졌는데 답이 없이 그냥 FA 시장으로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박동원 선수 측에 문의를 해본 결과 고민을 한 건 맞고 시간이 좀 걸렸던 건 맞지만 답이 없이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구단에다가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궁금했던 거는 그럼 기아가 LG가 주는 4년에 65억 원보다 적게 제안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적었다고 얘기했고요. 기아는 옵션을 좀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BFA 단연 계약으로 처음 제안했을 때는 한화의 최지원 선수가 FA 금액을 받았던 것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제안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하나 이글스와 계약을 하면서 5년 총액 54억 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액수보다도 훨씬 적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좀 오르기는 했는데 아마 옵션 부분에서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히어로즈맨들이 헤쳐 모여. LG 히어로즈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김민성 선수 있죠. 그렇죠. 허도한 선수, 서건창 선수, 연경엽 감독님, 박동원 선수 이제 가죠. 지금 LG 트윈스는 굉장히 쫀쫀한 투수력 야구를 했다 그러면 과연 연경엽 감독님 과연 내년 어떤 스타일의 또 야구를 보여줄지에 대해 궁금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김민성, 서건창 선수가 지금 최근에 많이 힘들었지만 과연 또 이 선수를 어떻게 또 부활시킬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LG와 계약 전에 연경엽 감독이 박동원 선수한테 연락을 했다고 해요. 해보자. 그럼 결국 우리 팀으로 알아. 안 오면 혼난다. 박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참 흥미로운 팀 선택인 것 같아요. 기아로 트레이드 됐던 것도 장정석 단장이 있었고요. 또 키움 히어로즈에. 연경엽 감독님이 계실 때 박동원 선수가 너무 믿고 신뢰하는 감독님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팬들은 박동원 선수와 유강남 선수의 도루 저지율이나 수비나 또 공격 지표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지금 비교해서 표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사실 일요신문에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양의지 선수와 관련돼서 이제 롯데의 입장, 그러니까 롯데 관계자와 인터뷰를 해서 썼는데 양의지 선수보다는 우리는 유강남 쪽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 그리고 롯데가 원하는 거는 지명타자로 많이 나서는 포수보다는 수비로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포수로 원하는 어떤 분명한 기조를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양의지 선수가 워낙 월등하지만 우리 팀에는 유강남 선수가 굉장히 잘 맞는 거다.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정말 일도 관심 없다. 뭐 네, 이렇게 네, 표현했는데 그 기사를 하다 보니까 전화 왔었죠. 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양의지 선수랑 유강남 선수랑 같은 에이전시잖아요. 너무 이렇게 하면 그쪽이 서운해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기사를 수정을 했고요. 처음 기사를 보신 분들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유강남 선수가 롯데에서 계약을 맺게 되면 이제 그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 팬들은요, 네. 유강남 선수랑 박동원 선수의 보상과 관련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유강남 선수 올해 연봉이 2억 7천만 원이죠. 200%일 경우에 5억 4천만 원, 300%일 경우에는 8억 1천만 원입니다. 박동원 선수는 올해 연봉이 3억 1천만 원이거든요. 200%면 6억 2천만 원, 300%면 9억 3천만 원입니다. 유강남 선수는 5억 4천만 원 플러스 선수 지명 또는 8억 1천만 원의 보상이 있고요. 박동원 선수는 6억 2천만 원 플러스 선수 지명 또는 9억 3천만 원의 보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선수 포수가 지금 양의지와 박세희 선수잖아요. 네. 아마 저희 영상이 나가면 그 날에 뭐가 또 발표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 다음 날에 발표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기사에 접하고 있는 이야기들 소문들이 실체로 드러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 아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들으신 거 있죠? 지금 거의 두산 쪽으로 그래도 좀 무게가 쏠리지 않았나 양의지 선수가요? 네, 생각할 네. 정도로 분위기가 좀 많이 쏠려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양의지 선수가 두산으로 온다 그러면 NC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안 내부에 좋은 포수들이 있다고 쳐도 확실한 주전급 한 명이랑 또 백업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또 박세혁 선수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또 NC로 맞바꿈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네요. 예. 그렇다면 기아 타이거즈는요? 그래도 한승택이라는 포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효상 주효상 선수요?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두 선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뭐 김종호 감독님이 한승택 선수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장정석 단장이 저희와 인터뷰할 때도 분명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기아와 관련된 FA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LG에 일단 보상 선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아 네. 타이거즈 입장에서는요. 네. 그래서 자꾸만 지금 삼성에 있는 포수들과 뭔가 트레이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는 뭐 강민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 기아 입장에서는 무조건 보수 영입을 하기는 할 건데 이게 트레이드로 영입을 할 거냐 FA로 영입을 할 거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팀 내부에서도 엄청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남은 FA 선수들도 되게 궁금합니다. 이용종 선수. 이용종 선수한테 가장 관심이 있었던 팀은 하나이글스 맞습니다. 하나이글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하주석 선수의 음주 사건으로 이 좀 변수가 생겼다고 해요. 원래는 이번 주에 만나서 자세한 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하나의 FA 기조가 아마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또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다시피 하나에서 이번 FA를 뭐 최은성, 이용종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하조석 선수의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과연 팀이 어느 방향으로 틀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영종 선수한테 관심 있었던 팀은 하나이글스,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팀은 이름을 좀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네. 지방의 한 팀입니다. 이 에이전시 쪽에서 퓨처스 FA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었더라고요. KBO에다가 1년은 1억 2천만 원을 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단연 계약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년 또는 4년에 계약 조건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곧 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연 계약은 X가 어떻게든지 다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 얘기 있었잖아요. 이영종 선수는 삼성, KT 다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에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태양 선수 SSG에 남을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갈지
내년부터 이제 셀러리캡 제도가 이제 생기면서 SSG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연봉을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태양 선수를 잔류시키느냐 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외부로 FA를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냐 굉장히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태양 선수 측 입장에서는 같은 C등급이었던 원정인 선수의 계약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기준이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SSG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태양 선수 측에서는 일단 SSG의 마지막 제안을 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선수 본인도 하나 있다가 SSG 와가지고 네. 너무 좋은 성적과 팀도 우승까지 맛보는 좋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만나고 싶은 팀이 SSG일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네. 들리는 소문에는 막 두세 군데 정도 이태양 선수를 노리는 또 팀들이 있다고 또 들리기 때문에 하나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LG 트윈스도 관심 있는 것 같고요. 어. 네. 그리고 저는 이 키움의 정찬원 선수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선발로 5이닝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선수인데요. 정찬원 정도의 선수면 아직 그렇게 많이 들은 나이도 아니고요. 지금 제구와 볼의 무브먼트로 네. 승부하는 투수인데 정말 올 시즌에 정찬원 선수가 키움이 없다 그러면 힘들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정찬원 선수가 정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아직까지도 선발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NC 다이노스 박민우 선수의 FA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민우 선수는 이루가 약한 뭐 SSG나 LG나 막 이런 팀들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SSG는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정상을 또 놓치고 싶지 않아 하고 LG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을 써봤지만 우승을 하려고 그러면 강해야 된다 이루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과연 LG랑 뭐 SSG랑 NC랑 뭐 다 팀일 수도 있겠지만 박민호 선수가 언제 터질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또 박민우 선수 측 에이전트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분명한 거는 지방팀 한 팀, 수도권팀 두 팀, 세 팀에서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 팀과는 거의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다가 또 다른 데서 오퍼가 오는 바람에 좀 고민 중이다. 그러면 이게 약간 뭔가 올라가는 소리네요. 그렇죠. 네, 약간 행복한 고민 중. 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희가 전화 인터뷰도 한번 했었던 하나이글스의 하주서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많은 팬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아마 정프로도 소식 들었을 것 같고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랬고 아침에 저도 기사로 접했는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정말 개인적인 부주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많이 자숙을 하고 반성을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는 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이글스가 소녀 신임 단장이 이제 부임하면서 공격적으로 FA를 통해서 선수 보강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그리고 마무리 캠프가 수요일날 다 끝나요. 네,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지금 몇 년째 지금 팀 성적이 안 좋고 최하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주장이 정말 저는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올해 6월 초에 개정된 KBO 음주운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요, 면허 정지는 7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 발생 시에는 5년 실격이고요. 3회 이상은 영구 실격 처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 쪽이랑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일단 KBO의 룰대로 따르겠다라고 했고요. 자체 징계는 아마 추후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징계는 당연한 건데 무엇보다도 선수단 전체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내년에 또 주장도 맡게 됐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주전 유격수 없죠? 내년에요. 맞습니다. 네. 내부에서 또 많은 플랜을 짜겠죠. FA로 나와 있는 노진혁 선수도 있고요. 뭐 김상수, 신봉기, 네. 뭐 오선진 선수도 있고 이 틀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플랜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나로 뭐 대한민국 KBO 야구 자체 그 다음에 팀, 팬 모든 것들이 아쉬운 상황들이 좀 연출된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아쉽네요. 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한 선수에게 그동안 그 구단들이 중징계를 내렸던 사례를 고려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역시 하주석 선수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계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모든 선수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린다는 것,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